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걸어가고 계시다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서 계시다면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20년간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느냐, 아니면 12개월 안에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 42년간 바로 여기 한국에서 대사장애와 전통영양의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5일 환자를 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 4층에 있는 제 진료실까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병이 집안 내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당뇨약을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에 관한 것이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요즘 매일 밤 그러시듯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깨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십니다. 3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이 빙빙 돕니다. 시야 가장자리가 어두워집니다. 벽을 잡으려 하지만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혼자입니다. 휴대폰은 부엌에서 충전 중입니다. 소리쳐 부르려 하지만 말이 어눌하게 꼬여서 이상하게 나옵니다. 얼굴 한쪽이 마비된 느낌입니다. 팔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님이 아침 전화에 응답이 없어서 확인하러 오기까지 40분 동안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십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7개월 전 제 환자인 강남의 박씨, 68살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박씨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수치가 양호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호하다는 말, 그 말이 거의 그의 인생을 파괴할 뻔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겪습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갑작스러운 실명, 그리고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83%가 재앙이 닥치기 불과 몇 주 전에 의사로부터 혈당 수치가 양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보십시오. 발바닥을 만져보세요. 발바닥을 세게 눌러보세요. 그 압력이 명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무감각함이 있습니까? 찌릿한 느낌. 양말을 신지 않았는데도 얇은 양말을 통해 만지는 것 같은 느낌. 명확하고 선명한 감각 외에 다른 것이 느껴진다면 말초신경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당뇨가 이미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른 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십니까? 아니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십니까?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십니까? 오후에 시야가 약간 흐릿합니까? 점심을 먹고 정확히 90분 후에 극심한 졸음이 오십니까?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적색 경보입니다. 이것들은 세포가 굶주리고 혈관이 악화되고 췌장이 매일 조금씩 멈춰가고 있다는 신체의 필사적인 비상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부터 이 병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강원도의 상안마을에서 발견한 것이 제가 당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신진대사를 가진 노인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70, 80, 심지어 90살인데도 말입니다. 약도 없이 맑은 시력, 튼튼한 다리, 날카로운 정신, 그리고 그들은 모두 현대의학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온
하나의 간단한 식이 습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을 더 먹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비싼 치료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엄격한 식단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왜 담당 의사가 이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두 가지 재료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을 화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그 두 가지 재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효과를 400% 증폭시키는 고대 방법을 사용해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손상된 췌장세포를 복구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 중 정확히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뇨 관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의도적으로 불완전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91살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도움 없이 5km를 걷습니다. 물을 따를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안경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61살이었을 때 당뇨로 인한 완전한 신부전까지 6개월 남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혈당은 380이었습니다. 서울의 의사는 가족을 준비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틀렸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이고 지난 30년간 제가 왜 죽어야 했을 때 죽지 않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손을 사용해 밀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이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다면 근육 조직이 이미 포도당 독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처리할 수 없는 당에 익사하고 있다고 신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당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혈당계의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작은 혈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작은 출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발에서는 신경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여과 장치가 영구적으로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괜찮다고 느낍니다.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40명이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200명은 신장이 결국 포기하여 투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87%가 약물에 따르면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장기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췌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췌장과 인슐린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은 공장 전체가 중독되었을 때 지친 노동자 한 명에게만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문제입니다. 근육세포가 문제입니다. 그것들이 저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문을 잠갔습니다. 인슐린이 두드리고 있지만 포도당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제 배를 만져보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단단히 눌러보십시오. 단단하고 거의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이 간입니다. 만약 부어있거나 아프게 느껴진다면 지방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간은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당뇨병 사례의 92%에서 숨겨진 원인입니다. 제가 61살에 죽어가고 있을 때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곳에 아주 외딴 마을이 있습니다.
동해안 근처 산속에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90세를 넘어 삽니다. 47명의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매일 아침 숙성 마늘과 김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시도해 봤습니다. 4주 만에 혈당이 210으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130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30년 전입니다. 부산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 진료소에 오셨습니다. 74세였습니다. 평균 혈당이 320이었습니다. 이미 2개의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화장실에 혼자 한 번만 더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마늘과 김치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특정 준비 방법, 특정 시간, 특정 용량. 넉 달 후에 그는 제 진료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그의 평균 혈당은 115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합물은 숙성 마늘의 알리신과 십자화과 채소, 특히 발효에서 나오는 설프라판이 결합된 것입니다. 마늘을 최소 30일 동안 숙성시키면 알리신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안정적인 화합물로 전환됩니다. 배추를 발효시키면 설프라판 함량이 400% 증가합니다. 이 둘이 함께 시너지 반응을 만듭니다. 이 조합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3가지를 합니다. 첫째,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먹고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간과 근육 조직의 미토콘드리아를 복구합니다. 둘째, 시반응성 단백질이라는 것을 60%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염증 표지자입니다. 셋째, 췌장 베타 세포를 재생하도록 자극합니다. 단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준비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마늘과 생배추를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마늘은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최소 30일 동안 숙성되어야 합니다. 배추는 최소 14일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첫 식사 정확히 40분 전에 빈속에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이 고대 조합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숙성 마늘 추출물을 이 특정 십자화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인 췌장 베타 세포가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복구 과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황금 시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몸은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손상된 세포가 제거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혈당이 상승하면 자가포식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에는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S알릴시스테인. 이 화합물은 어떤 당뇨병 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간세포와 근육조직의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침투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기입니다. 제대로 기능하면 몸은 포도당이 혈류에 축적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효율적으로 연소시킵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생마늘이나 마늘 보충제를 먹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십자화가 채소에 시너지 효과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결합하면 이 두 재료는 개별 효과를 7배로 증가시키는 화학 반응을 만듭니다. 7배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하는 특정 채소는 NRF2라는 효소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는 몸의 염증 주조절자입니다. 당뇨병은 단지 혈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용히 장기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염증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를 손상시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더라도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라는 신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며 당뇨병 환자의 85%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남 클리닉에서 치료했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박 여사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따님이 진료실로 모시고 들어오셨죠. 당화혈 색소 수치가 9.4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4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6개월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준비 방법은 구체적이며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 정확히 6g을 십자화가 채소 200g과 섞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제가 곧 설명드릴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황금 시간대에 이것을 드셨습니다.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230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8주 만에 도움 없이 혼자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따님이 우셨습니다. 4개월 후 당화혈 색소가 6.2가 되었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는 신장 기능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현재 4가지 약 중 2가지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현대 가공식품과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당신의 대사 시스템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의 몸이 원래 기능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숙성 마늘은 최소 90일이 걸리는 특정 발효 과정을 거쳐 준비되어야 합니다. 생마늘은 효과가 없습니다. 마늘 가루도 효과가 없습니다. 거친 화합물이 생체 이용 가능한 황화합물로 전환된 숙성 마늘 추출물이 필요합니다. 이 황화합물은 간의 중금속과 독소에 결합하여 간이 정상적인 포도당 조절을 재개할 수 있게 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 정확히 7분 동안 가볍게 쪄야 합니다. 생으로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됩니다. 7분 동안 찌면 미로신화제,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설포라판 함량이 보존됩니다. 설포라판은 제가 앞서 언급한 NRF2 경로를 촉발하는 화합물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이 중요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합은 반드시 공복에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에서 최대한 흡수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70% 떨어집니다.
이제 이 조합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손주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과 이 특정 십자화가 채소를 결합하면 세포 수준에서 당신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황금 시간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췌장 안에는 베타 세포라고 불리는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일꾼들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일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 공격받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먹든 혈당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일꾼들이 사라졌습니다. 공장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제20년 연구가 증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베타 세포들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구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합으로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에는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적어 두십시오. S알릴 시스테인. 이 화합물은 어떤 당뇨병 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세포에서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자가포식을 몸의 청소 시스템으로 생각하십시오. 세포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고 신선하게 재건합니다. 베타세포가 자가포식을 거치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납니다. 살움살 때처럼 자연스럽게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외딴 산촌 마을들이 300년 전에 발견한 비밀입니다. 브로콜리 새싹과 결합해야 합니다. 일반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왜 새싹일까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50배 더 많은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배입니다. 이 설포라판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 설포라판이 간 세포에서 NRF2 경로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 경로가 켜지면 간이 갑자기 포도당 처리에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 됩니다. 혈액 속에 당이 혈관을 손상시키며 떠다니는 대신 흡수되어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마법은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숙성 마늘의 S알릴 시스테인과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즉, 1 더하기 1이 유의가 아닙니다. 10이 됩니다. 함께 혈액 내 염증 지표를 최대 67%까지 감소시킵니다. 저는 연세의료원 실험실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18개월 동안 학계의 가라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염증 감소는 모든 환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송파구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 당화혈 색소가 9,200였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즉시 약 복용량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토콜로 90일만 주십시오. 단 90일만요. 정확한 지시대로 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숙성 마늘 추출물과 브로콜리 새싹 준비물을 드셨습니다. 45일 만에 공복 혈당이 212에서 160으로 떨어졌습니다. 90일째 되던 날 당화혈 색소가 7.1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의료원의 내분비내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오늘 6개월 후 당화혈 색소가 6.4입니다. 거의 약을 완전히 끊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당신의 몸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도 엄청나게 이득을 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의 세포 발전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 발전소들은 약 30%의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지친 느낌이 듭니다. 숙성 마늘과 브로콜리 새싹 조합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3주에서 4주 내에 환자들은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0년은 젊어진 기분으로 일어납니다.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낮잠 없이도 손주들과 놀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포가 마침내 원래 해야 할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혈류에서 독처럼 순환하는 대신 연료로 연소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용량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정확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준비 방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클리닉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자체보다 준비 방법이 왜 더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마늘과 브로콜리를 그냥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활성화합물은 이 음식들 안에 잠겨 있고 60세나 70세에 약해진 소화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180, 200, 심지어 240여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올바른 준비는 마늘에서 알리신을, 십자화과 채소에서 설포라판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두 화합물이 함께 간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인슐린 수용체를 재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특정 온도에서 특정 순서로 준비할 때만 일어납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1단계. 마늘 6쪽이 필요합니다. 5쪽도 아니고 7쪽도 아닙니다. 6쪽입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칼 옆면으로 으깹니다. 다지지 마세요. 으깨면 다지는 것보다 더 많은 알리신이 나옵니다. 으깬 후에는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10분 동안 알리신 화합물이 활성화되고 최대 효능에 도달합니다. 즉시 요리하면 약효의 90%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이전 시도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2단계. 마늘이 쉬고 있는 동안 십자화가 채소를 준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특정 채소는 일반 배추입니다. 비싼 수입 브로콜리가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서나 2,000원에 살 수 있는 단순한 한국 배추입니다. 정확히 2컵의 채 썬 배추가 필요합니다. 왜 배추일까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준비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됩니다. 브로콜리에도 있지만 배추가 더 강력하고 매일 사용하기에 훨씬 저렴합니다. 3단계. 냄비를 준비하고 정확히 3컵의 물을 넣습니다. 끓인 다음 작은 거품이 보이지만 세게 끓지 않을 때까지 불을 줄입니다. 이것은 약 섭씨 85도입니다. 이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화합물이 추출되지 않습니다. 4단계. 으깬 마늘을 먼저 넣습니다. 정확히 3분간 끓입니다. 그런 다음 채 썬 배추를 넣습니다. 함께 12분 더 끓입니다. 총 요리 시간은 15분입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15분이 알리신을 보존하면서
최대 설포라판을 추출합니다. 5단계. 불을 끄고 5분간 식힙니다. 그런 다음 아직 따뜻할 때 액체를 마십니다. 부드러워진 마늘과 배추를 완전히 먹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채소의 섬유질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타이밍 프로토콜입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화합물들은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장내벽을 코팅하고 인슐린 수용체를 준비하기 위해 이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마시면 효과의 60%를 잃게 됩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하세요. 기억날 때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췌장 베타세포는 복구를 시작하기 위해 일관된 자극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후 물리치료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치료하고 다시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11년간 제2형 당뇨병, 3가지 다른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의 아침 혈당은 212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5시 30분, 저녁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따랐습니다. 40일 후 그의 아침 수치는 145로 떨어졌습니다. 90일 후 118로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의사는 2가지 약을 줄였습니다. 핵심은 일관성과 정확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약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에 소금, 설탕 또는 어떤 양념도 첨가하지 마세요. 이것들은 화합물 흡수를 방해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다시 드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방사선은 분자 구조를 파괴합니다. 다시 데워야 한다면 스토브의 약한 불만 사용하세요. 나중에 용량을 2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날짜를 건너뛰지 마세요. 세포 복구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매일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조합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드는 정확한 준비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없고, 제대로 하면 빠르면 14일 만에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아무 마늘이나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준비된 숙성 마늘이 필요합니다. 제가 숙성이라고 말할 때, 특정 발효 과정을 거친 마늘을 의미합니다. 숙성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생마늘에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강해서 실제로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최소 90일 동안 제대로 숙성시키면 알리신이 S알릴 시스테인이라는 안정적인 화합물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베타세포를 회복시키는 기적의 화합물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20년 동안 수백 가지의 마늘 조제법을 시험해 왔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마늘 20쪽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다. 절대 금속이나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도자기 용기에 담습니다. 정확히 300ml의 깨끗한 물로 덮습니다. 용기를 밀봉하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정확히 90일에서 120일 동안 보관합니다.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마늘은 검게 변하고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이것이 진짜 숙성 마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90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혈당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에서 사용하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숙성된 흑마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및 대부분의 한국 도시의 시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 최소 3개월 이상 숙성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숙성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입하지 마십시오. 이 숙성 흑마늘을 매일 6쪽씩 드셔야 합니다. 이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인데 매우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조리법으로 브로콜리의 치유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브로콜리를 삶거나 너무 오래 찌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 효소는 브로콜리의 비활성 화합물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설포라판은 염증 지표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활성 성분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브로콜리 200g을 준비합니다. 중간 크기 송이 약 2개 정도입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도마 위에 정확히 4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 40분 동안 자르면서 생긴 손상이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설포라판 생성을 시작합니다. 40분 후에 3분 이하로 가볍게 찌거나 소화가 가능하다면 완전히 날 것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 조합을 먹는 타이밍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숙성 마늘과 준비된 브로콜리를 함께 같은 30분 시간 내에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강남에 있는 대사건강센터의 모든 환자들에게 하루 중 가장 큰 식사 정확히 1시간 전에 이 조합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점심 1시간 전이나 저녁 1시간 전을 의미합니다.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활성 화합물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혈류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S알릴 시스테인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함께 간으로 들어가 세포 정화에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먹고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췌장 베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용량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성 흑마늘 6쪽, 제대로 준비된 브로콜리 200g, 매일 빠짐없이, 가장 큰 식사 1시간 전에, 최소 90일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하루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양을 줄이지 마십시오. 더 적은 용량을 시험해 봤지만 일관되게 효과가 없습니다. 준비에 대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숙성 마늘을 가열하지 마십시오. 실온이나 약간 차갑게 드십시오. 열은 S알릴, 시스테인을 파괴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국에 넣어 끓이거나 볶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늘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직접 드시고 철저히 씹고 브로콜리를 이어서 드십시오. 이제 이 강력한 조합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잘못하면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에 말하는 모든 단어를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타이밍 순서와 활성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90%의 사람들이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마늘과 브로콜리를 스스로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보면 즉시 왜 효과가 없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대 준비 방법은 정확한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특정한 화학적 변환을 필요로 합니다. 생마늘과 찐 브로콜리를 그냥 먹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접근법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먼저 마늘이 변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중간 크기의 신선한 마늘 6쪽을 준비합니다. 완전히 껍질을 벗깁니다. 각 쪽을 동전 두께 정도로 얇게 자릅니다.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얇게 썬 마늘 조각을 접시에 올려놓고 정확히 1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킵니다. 5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늘을 자르면 세포가 깨집니다. 이것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를 방출하고 이 효소는 즉시 알리인이라는 화합물을 알리신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알리신은 췌장 베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입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완전히 형성되려면 10분의 공기 노출이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덜 효과적인 화합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최대 알리신 농도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정확히 10분 후에 신선한 브로콜리 송이 1컵을 준비합니다. 절대 미리 조리된 것이 아니라 날 것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씻습니다. 이제 휴지시킨 마늘 조각과 생 브로콜리를 모두 믹서기에 넣습니다. 미지근한 물 1컵을 넣습니다. 물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000 정도인 섭씨 37도 정도여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주전자에서 끓인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목욕물처럼 미지근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30초 동안 갈아서 걸쭉한 액체가 되도록 합니다. 작은 조각이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부드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브로콜리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설포라판을 방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늘의 알리신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십자화과 화합물입니다. 제가 산골 마을에서 처음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혼합물을 즉시 마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나중을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고 나서 즉시 마셔야 합니다. 최대 2분 이내에요. 왜 이렇게 급하냐고요? 알리신과 설포라판은 산소와 기계적 파괴에 노출되는 순간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매 순간마다 효능이 떨어집니다. 조리대에 15분만 두어도 활성 화합물의 60% 이상이 손실됩니다. 1시간 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 혼합물을 섭취하는 최적의 시간은 하루 첫 식사 30분 전입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음식에 방해 없이 활성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최대한 흡수됩니다. 그러면 화합물이 간과 췌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회복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당한 결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해야 합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 해야 합니다. 세포 복구 과정은 누적되는 것입니다. 단 3일만 빠뜨려도 진행 상황이 2주나 후퇴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이 방법을 2주만 시도하고 혈당의 변화가 없다며 그만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손상된 베타세포는 하룻밤 사이에 재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른 후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00개 90에서 100B3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맛은 솔직히 강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먹기 좋게 하려고 레몬즙을 조금 넣습니다. 이것은 괜찮고 활성 화합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은 꿀을 포함한 어떤 감미료입니다.
설탕은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당신이 달성하려는 것을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위장 불편함을 느끼면 마늘을 6쪽 대신 4쪽으로 줄인 다음 소화계가 적응하면서 2주에 걸쳐 점차 다시 6쪽으로 늘리세요. 기억하세요. 준비 방법은 재료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추측이 아니라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당뇨 지표를 역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적인 적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곧 공유할 모든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준비 방법입니다. 신선한 마늘이 아닌 숙성 마늘 추출물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마늘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동네 건강식품 가게에 가서 캡슐당 600mg의 숙성 마늘 추출물 캡슐을 요청하세요. 2캡슐을 드실 겁니다. 총 1200mg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발효 양배추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가 아닙니다. 양념하기 전 우리가 기본이라고 부르는 순수 발효 양배추입니다. 약 150g, 한 컵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이 조합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저녁 식사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이것이 숙성 마늘의 화합물이 장벽의 세포 경로를 활성화하여 식사에서 나오는 포도당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정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발효 양배추는 이 활성화를 300% 향상시키는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는 74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200심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을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녁 식사 때 밥을 먹지 말고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숙성 마늘 캡슐 2개, 순수 발효 양배추 1컵, 저녁 식사 30분 전, 예외 없이 매일 45일 후 공복 혈당이 148로 떨어졌습니다. 90일 후에는 112였습니다. 의사의 감독하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마늘을 먹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양배추를 먹습니다. 며칠을 건너뜁니다. 하루 빠뜨리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췌장 베타 세포는 치유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며칠마다 딱지를 뜯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실수. 사람들이 가장 싼 숙성 마늘 추출물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숙성 과정은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18개월 이상 숙성했다고 쓰여 있지 않으면 선반에 다시 놓으세요. 짧게 숙성된 제품은 치료 수준의 S알릴 시스테인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돈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복 혈당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공책에 적으세요. 휴대폰이 아닙니다. 종이 공책입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쓸 때 심리적으로 그것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을 2주 동안 실행한 후 최소 15-20포인트의 하락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타이밍을 조정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프로토콜을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서 약 용량이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저혈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초의 씨는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 과정 동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진행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마침내 간과 췌장의 근본적인 염증 손상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부터 대사 기반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한 영양제, 정확한 용량, 정확한 복용 시간, 주의사항, 측정 방법, 이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가게에 가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루는 매일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아는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다짐하십시오. 의도를 선언하면 실천할 가능성이 4배 높아집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보호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숙성 마늘과 십자화과 채소 조합을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과 최 박사의 연구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